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노인 재혼 현상이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배우자를 잃은 후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외로움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함께 상의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43세의 한 씨도 재혼했다. 그녀는 자신이 바랐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70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한 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한 씨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43세이고 조기 퇴직한 지 3년이 되었다. 이전에는 한 회사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매달 6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은 노인에게 충분한 금액이지만 저는 평소 돈을 조금 헤프게 쓰는 편이고 특히 물건 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쇼핑을 갈 때마다 옷을 사곤 했는데 집에 옷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없다며 불평하곤 했죠. 남편이 생전에 있을 때 저희 삶은 매우 풍족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꽤 높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돈 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절약하며 지냈지만 저축도 많지 않았고 제가 번 대부분의 돈은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 60만 원은 저에게 부족했고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몇 번 부탁한 적은 있었지만 며느리가 뒤에서 제게 불만을 품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차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0세가 넘었지만 피부와 몸을 자주 돌보고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이 많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당시 헬스장은 연령 제한이 없어서 무사히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면서 제 생활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본급이 매달 60만 원의 성과급과 보너스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9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제 삶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맞선을 보기도 했지만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제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이 좋으면 같이 할 수 있었고 만약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관계를 이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후반부를 어렵게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저는 종종 부유한 남성 고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교제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너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4명의 남성과 교제했으며 3명과는 짧은 교제 끝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성이 현재 저의 남편인 박 씨입니다. 그는 올해 70이며 헬스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70세가 되었지만 운동을 자주 해서 여전히 매우 건강해 보인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굉장히 올곧은 인상을 주었으며 머리카락도 하나도 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실제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박 씨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와 함께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나보다 27살 연상이고 그는 우리 아버지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씨는 제가 만난 남성들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회사를 운영했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지금은 그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채나 6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후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의 헬스 트레이너였지만 그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저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와 결혼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박 씨와 함께 한다면 제 삶이 더 나빠질 리 없고 아마 쇼핑의 자유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많은 옷을 사고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평소에도 박 씨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것도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연애를 하는 동안 박 씨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언급만 했던 물건들조차도 그는 모두 사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가 분명 저를 좋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말하듯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바로 그녀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사귀고 3달쯤 지나자 박 씨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뻐하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비록 우리가 재혼이었지만 저는 의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벌써 70인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돼. 굳이 결혼식을 크게 치를 필요 없어. 내 옛 친구들이 아마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간단히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 2테이블 정도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저에게 2,2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제가 돈 때문에 아버지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종종 박 씨에게 제 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매우 잘 따랐기 때문에 저에 대한 태도가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 집안 청소는 전부 제가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가정부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생활비는 박 씨가 부담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돈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도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박 씨는 우리가 부부이니 집안일은 당연히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삶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박 씨와 결혼한 이유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독신 시절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연히 불만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 씨에게 용돈을 요구해도 그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런 삶은 저를 너무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언급했을 때 박 씨는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결혼할 때도 2,250만 원이나 줬잖아. 이제 와서 너 혼자 떠나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앞으로도 너는 내 생활을 돌봐야 해. 어떻게든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혼도 못하고 70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무료 가정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를 바보로 보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에게 돈을 쓰는 이유는 분명 당신에게서 그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재혼은 원래 서로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탐내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쉽게 선택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도 해치게 됩니다. 60세의 김 할머니는 재혼하여 65세의 이 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가끔 저를 귀찮게 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지나면 사랑을 다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노년의 재혼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김 씨 아주머니와 이 씨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은 김 씨 아주머니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일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 두 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삶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취직해서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오랜 세월 고생하신 탓에 병에 걸리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는 아들이 태어나 행복한 새 식구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높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우리 가족은 원래도 부유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만에 실습생에서 관리자 자리까지 승진했습니다. 아들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아들이 휴가 중 여행을 떠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남편과 저는 말 그대로 세상을 잃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상에서 반달을 보내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겨우 가정을 잃었는데 결국 다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멀었고 저는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연금이 없었기에 원래는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는 다시 자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직 몸이 움직이는 동안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지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였던 이 씨 어르신과 저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함께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으로 저와 함께 잘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씨 어르신은 이전에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고 성품이 선하며 저에게도 매우 잘해줍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았고
저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와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 후 어르신들은 저를 박 씨라고 불렀고 저는 그를 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가 한 쌍의 완벽한 커플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노년에 좋은 사람을 만나 여생을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매우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제가 겪었던 고난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생님은 삶을 매우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는 다른 노인들처럼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활동적이어서 오늘은 저를 데리고 교회로 소풍을 가고 내일은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을 모아 등산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싫어했으며 바깥 활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고 낮잠을 자며 편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락한 생활 방식은 좋지 않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고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잖아.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에너지로 채워줘. 그는 매번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꽤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저도 야외 활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이 선생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당신은 저를 귀찮게 만드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네요. 박 씨 아주머니는 평생 험난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녀는 항상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고달플 수 있지만 그녀의 강인함은 그녀를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이 충분히 훌륭하다면 자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결국 자신에게 따뜻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앞으로의 여생 동안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